최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작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판사 직위원이 윤석열을 석연치 않게 풀어준 점, 그래서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점,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네, 검찰 말고 특검이 있듯이 기존의 사법부 말고 특별재판부, 특별사법부를 따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법원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이야기지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묻습니다. 아니, 특검은 가능한데 왜 특별재판부는 불가능한가? 국회가 특별법으로 특검을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할 수 있다면 재판부 역시 법률로 보완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왜 안 되냐 이거지요. 법원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또 모든 권력 위에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부 존중이란 말은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언론들. 지금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하니까 단체로 입을 모아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사법부는 존중하면서 왜 특별재판부 설치를 모색하고 있는 입법부는 존중 안 합니까? 왜 사법부만 존중해요? 사실 특별재판부, 이게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1948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한 반민특위가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물론 이승만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또 경찰이 그런 배후에 이승만에게 잔뜩 용기를 얻어서 반민특위를 습격했죠. 그래서 중도 해체됐습니다. 친일 부역 세력을 단죄하려고 만든 반민특위였는데 결국에는 해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단죄 시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단죄하려 했던 시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이어졌지요. 친일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친미 군사 쿠데타 세력이 다시 등장했고 결국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 역사의 굴레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다. 잘못된 교훈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반민특위 해체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망가졌음을 자각하지 않는 한 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세력을 엄정히 심판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가 없는 사법부는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올 때 사법부는 반성해야지요. 반발할 게 아니라. 헌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법원이 특정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매우 엄중한 또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골을 메우는 길은 단 하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특별재판부인 것입니다. 사법부가 우려하는 사법권 침해? 이 주장은 과연 타당한지 곱씹어 보겠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안에 하나의 불을 설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배치될 판사 역시 자격이 있는 현직 판사들입니다. 판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견제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죠. 네, 이는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성을 보완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특별재판부 검토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그동안 부끄럼 없이 재판을 이끌어왔고 사법행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자신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 한 달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내리며 파기환송시켰고, 또 전광석화와 같이 파기환송심에서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꼼수를 부린 거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라이브로. 그런 조희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표를 내야지요. 그 직을 내려놓으면 특별재판부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다 본인의 이제 귀책이에요. 친일 세력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는 왜곡됐습니다. 군사반란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계속 훼손됐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좌절될 때마다 국민의 마음에 남는 것은 좌절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 내란, 눈앞에 벌어진 이 내란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그들이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보완했으면 내란은 성공했는데, 이런 교훈을 심어줄 것입니다. 역사는 건너뛰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청산하지 못한 부정은 다음 세대에 더 큰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일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이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풀어준 직위원회가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직위원으로는 안 되겠다, 그 배후에 조의대로는 안 되겠다.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게. 아니, 그대들이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람 대선 못 나가게 하라 라고 한 사람을 국민들이 50% 가까이 지지해서 당선시켰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수입니다.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너희들의 정치 개입, 그리고 내란 무마, 내란 수사 무마, 내란 재판 무마, 이 염려까지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안 된다라는 너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진실을 규명한다면 특별재판부는 정의를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제2의 반민특위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득권 논리를 앞세워 문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판결을 원합니다. 권력자도 전직 대통령도 누구도 예외 없는 재판을 원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 마지막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은 오직 특별재판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